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지역 관광 상품을 다뤄봤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관광 상품을 테마별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축제를 관광 상품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법하고요. 그다음에 요즘 많이 뜨고 있는 크루즈, 그리고 미래의 관광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우주 관광 상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축제에 대한 간단한 개념, 그리고 우리나라 경우는 이게 축제가 지금 아직 후발 단계라서 축제가 관광 상품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지역에서 지금 경쟁적으로 축제 상품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고, 또 성공한 축제, 그리고 실패한 사례, 그 이유 등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축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크루즈 관광 상품은 간단하게 그 개요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관광 상품도 아직 그렇게 실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가능성만 좀 알아보고 넘어가는 하겠습니다. 축제는 일반적으로 축과 제가 합쳐진 말이죠. 축은 우리말로 하면 놀이라는 뜻이고, 제는 우리말로 하면 제사라는 뜻이죠. 그래서 놀이와 제사가 합쳐진 게 축제인데, 원래는 제사 때 사람들이 어울려 노는 거를 축제라고 이해합니다. 물론 이제 요즘 와서 축제가 서양에서 들어온 개념과 저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삼국시대부터 축제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렇게 개최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사와 놀이지만 하여튼 그 특별한 행사에 맞춰서 축제가 진행되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축제의 원래 의미는 문화적인 요소 또는 향토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이런 것들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특정한 이벤트를 계기 위해서 지역민들이 같이 놀고 즐긴 그런 행사이고요. 지금도 서양에서는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와서 축제를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 또 지역의 어떤 홍보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축제의 개념이 조금 좀 변질된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관광상품기획관리에서는 이 축제를 관광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광적인 접근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향토성이나 지역의 문화재 또는 정체성 위주로 진행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최근에 와서는 문화관광을 위주로 해서 문화관광 축제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 활성화나 지역 주민들의 애향심, 그리고 지역의 소속감을 구축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 문화를 주제로 해서 축제가 지금 광범위하게 그렇게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제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축제를 기획하는, 그러니까 축제를 상품으로 기획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이 많이 떨어져서 그 전문성에 대한 보완, 특히 우리나라 지역 축제는 아직까지는 지역 공무원들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역 공무원들이라는 게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또 공무원들의 어떤 특성상 일정한 시기가 되면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에 전문성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그 축제를 상품으로 기획할 때는 전략적인 접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 이 축제를 기획을 하고, 무엇 때문에 하고, 또 장기적인 어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단기적인 이벤트성으로 축제를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우는 축제가 왜 하는지에 대한 목표, 타겟이 불분명하고요. 따라서 그 축제 주제와 실행 간에 상당한 갭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축제를 지역 마케팅 수단으로 지역을 알리거나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그 지역의 어떤 고유한 자원, 다른 지역과는 특별한 차별성을 갖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그런 점이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축제는 대개 실질적으로는 공무원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만 축제마다 축제 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죠. 근데 축제 추진위원회 구성도 전문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지역의 어떤 지명도, 지역의 그 저명 인사들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실제 지역 축제 추진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축제를 구성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누가 왜 그 축제에 오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니즈를 분명하게 파악을 해서 소비자들, 다시 말하면 찾아오는 사람들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게 가장 기본적인데 그런 기본적인 그 마케팅 노력이 도외시되고 있는 게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축제의 동기가 어떤 지역 활성화 또 지역의 어떤 그 경쟁력 이런 거 또 지역 그 리더의 어떤 선거 홍보용 이런 거로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들이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 백과점식으로 나열되어 있고 그 프로그램도 되게 비슷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큰 문제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경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각 지역에 산재 있는 소재들, 예를 들면 벚꽃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도자기 이런 것들을 각 지자체에서 각 지역마다 경쟁적으로 테마로 해서 축제를 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보름 축제의 경우는 13개나 같은 주제를 가지고 지역에서 중복해서 하고 있고요. 철축제도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별로 하고 있고 해변축제라는 이름으로도 많은 지자체들이 축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테마가 굉장히 많이 중복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축제가 운영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지자체 축제들이 개성이나 차별화를 갖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우리나라 축제들이 그 자체적으로 자체 예산으로 운영이 된다기보다는 중앙 정부의 예산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그 평가를 받아서 예산 얼마나 많이 따느냐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중앙 정부에서는 이 많은 축제들을 등급화해서 그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려는 그런 노력 때문에 그 지역 축제들이 오히려 더 나빠지는 일회성 이벤트로 그렇게 추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경우입니다. 특히 이제 지역명이나 지역의 특별한 아까 소재들을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도 기왕에 다른 지역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모방하는 경우가 많아서 역시 그 차별화나 개성 없는 프로그램을 양산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234개 그 기초단체들이 있는데 대부분 기초단체들이 서너 개, 대여섯 개 이렇게 축제들을 기획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중복되고 있다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전체로 봐서도 이 축제가 좀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그런 축제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의 아비뇽 연극제라든지 영국의 에딘버러 문학 축제 그리고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음악 축제 같은 거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유명한 축제들이죠. 그 다음에 이 세 개 모두 다 주제와 프로그램이 각각 독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것도 중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나라를 알리는 어떤 그 아이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교적 좀 우리나라의 어떤 특징을 살리고 있는 축제들이 최근에 좀 부상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또 경기도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는 세계 도자기 엑스포 또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국제 또는 세계라는 타이틀을 걸어서 세계화 또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게 또 공통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축제를 국제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국제, 세계 이런 말을 붙여놓고는 사실은 해당 도시, 해당 지자체의 자매결연 도시의 어떤 축제와 연계해서 그것들을 유치해서 공연한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축제의 정체성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축제가 국제화되고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지려면 축제에 대한 테마가 분명한 차별화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때만이 축제 상품에 대한 매력이 인정이 돼서 국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나라 그 234개 그 기초단체들이 축제가 3개, 4개, 5개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대부분 그 주제가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여러분들 안 보이는 거는 교환을 좀 활용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대보름, 철쭉, 해변, 벚꽃, 수박, 도자기, 온천, 그다음에 한약, 약수, 눈, 단풍, 진달래, 인삼, 배, 고추, 사과, 단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지자체에서 중복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인물을 주제로 한 축제들도 꽤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곡성의 그 심청, 남원 춘향제 그리고 안성 바우더기 축제, 그 왕인문화축제, 또 이순신 축제, 홍길동 축제 이런 것들도 이 인물이 각각 다르고 그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실제 프로그램을 보면 공연 전시 시연, 공연 체험, 공연 전시 시험 체험, 공연 전시 시연 체험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은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물들이 각각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품 구성도 당연히 차별해서 구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지역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그래도 그 중에서 성공하고 있는 사례들이 최근에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한평 나비축제라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강의하고 있는 본 교수도 한평이 어디쯤 붙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평 나비축제는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한평이라는 지역이 나비라는 테마를 가지고 굉장히 성공한 축제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한평 나비축제는 한평 수변공원에서 매년 5월에 진행되고 있고요. 축제 전에 한평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겨우 20만 명에 불과했었는데 1999년 제1회 한평 나비축제 때 60만 명, 2006년에 154만 명, 2011년에 217만 명, 지금은 수백만 명이 방문을 하고 있고요. 또 축제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도 수백억에 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한평 나비축제가 성공한 이유는 프로그램을 개성 있게 차별화하게 간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한평 나비축제를 기획한 사람은 이 방송사의 그 유명 PD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축제를 구성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이어서 한평 나비축제가 오늘같이 이렇게 성공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평 나비축제는 계속해서 지금 성공을 하고 있어서 피너클 어워드라고 세계적인 그 축제들을 평가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상기관인데 그 상을 4개 부분을 수상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로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그런 축제로 계속해서 선정이 되고 있고 나비 축제, 나비라는 테마 하나만으로 문명의 한평을 어떤 새로운 그 아이콘으로 만드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는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입니다.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도 이 탈춤이라는 특별한 아주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2011년도에 축제를 찾아온 관광객이 107만 명, 그중에서 외국인이 4만 1,0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나라로 봐서는. 그리고 탈춤에 21개국 24개 팀, 국내 팀도 22개 팀 이렇게 참가를 하고 있고요. 그 국제 탈춤을 주제로 해서 안동의 경제 유발이나 생산 유발 효과가 거의 1,000억 대에 달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령은 해수욕장으로 그동안 상당히 유명한 지역이었는데, 사실은 보령은 갯벌로는 그렇게 유명한 지역이 아니었죠. 사실은 갯벌로 유명한 거는 세계 5대 갯벌을 가지고 있다는 강화도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보령에서 갯벌을 들고 와서 그걸 차별화해서 성공한 경우입니다. 2011년 경우에 230만 명, 이 중에서 외국인이 20만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특히 그 머드는 최근에 와서 웰빙이나 그 건강하고 직결되는 그런 관심을 보여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요. 특히 외국에서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머드 같은 경우는 실제 해당 지역의 어떤 그 고유의 이 자원, 테마하고는 좀 다른 거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들, 컨텐츠를 계속해서 새롭게 해나가면서 이렇게 성공해 나간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외에도 금산 인삼 축제죠. 금산 인삼도 우리나라에서 인삼을 생산하는 곳이 굉장히 많죠. 원래는 북한의 개성이었다가 그게 강화를 통해서 금산까지 이렇게 내려갔는데, 실제로 금산도 이렇게 메이저 그 인삼 생산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삼을 테마로 해서 굉장히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평내 축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 경우는 가까운 일본의 삿포로 눈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눈이 많은 그 북해도 지역에서 그 눈과 그 얼음 조각을 주제로 해서 축제가 굉장히 성공한 그런 사례가 되었습니다. 또 일본의 어떤 지역 문화의 특징은 지역마다 굉장히 다양한 술을 생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그 지역 술은 아마 수천 가지가 넘는 그런 민속주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일본의 민속주들 모아서 시오담의 술축제를 만들어서 성공을 한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특정한 차별화된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걸맞는 프로그램, 컨텐츠를 구성할 때 축제가 성공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한 그런 사례가 되었습니다. 서울 동쪽의 도시죠. 하남이죠. 하남에서 환경박람회를 생태 축제로 기획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 전략이 잘못돼서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리가 지금 이제 도시화되어 있지만 옛날에 먹골배라고 배 생산지였죠. 그래서 배를 주제로 해서 산업축제를 기획을 했었는데, 여기도 역시 그 컨텐츠와 주제가 잘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실패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일본도 축제가 다 성공한 경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스시의 테크노피아 이런 것들, 또 그 화란 도시를 딴 그 화란 도시 축제 이런 것들도 일본에서는 실패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쿄와 오사카에서 미국의 할리우드를 모방해서 할리우드 축제나 영화촌을 만들었다가 실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이 주제가 유니크하지 않다는 거죠. 이 다른 데를 모방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 따라서 실패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축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있다는 거는 문제를 잘 파악을 하면 개선해서 또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점들이 뭔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축제력의 전문성, 지금 그 축제기획위원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지역별로 공무원들이 주로 직접 참여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축제 전문가로 양성하는 노력, 아니면 외부 전문가들을 유치를 해서 축제를 운영을 해야 되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축제 추진위원회 구성도 인지도나 지역의 어떤 그 명사들보다는 전문가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게 축제는 우리가 이제 관광상품으로서의 축제로 지금 접근하고 있지만, 원래 축제는 지역 주민이 우선이죠. 놀이와 제사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 주민의 참여, 또 지역 주민이 즐기고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많은 축제들이 있는데 몇 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야말로 국가적인 축제로 집중해서 집중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앞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축제가 많은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축제별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갖고 다른 축제와 차별화를 갖는 그런 축제로 기획 운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축제가 성공하려면 축제위원회나 뭐 공무원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축제가 아까 놀이와 제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축제를 통해서 주민들이 신바람 정말 즐길 수 있고, 또 그걸 같이 즐기거나 구경하기 위해서 그때 외부의 관광자들이 올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축제를 어떻게 외부에 알리느냐, 커뮤니케이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축제가 많은 거는 뭐 좋은 일이죠. 다만 그것들이 붕업 방식 또는 백화점식으로 카피나 모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차별화, 또 독특한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축제가 기획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축제가 뭐 세계적인 축제가 굉장히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관광 상품으로서의 축제를 1년 내내 한번 구경할 수 있을까 해봐서 월별로 한번 대표 축제를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뭐 하얼빈 빙솔제, 삿포로 눈축제하고 유사한 축제입니다. 그 다음에 리우 카니발은 뭐 카니발 보통 이제 서양에서는 그 축제를 카니발 또는 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 페스티벌이나 카니발이나 모두 종교적인 의미에서 나온 거죠. 특히 카니발은 금식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을 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우니까 그 전에 즐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우 카니발이 그런 카톨릭 축제로서 굉장히 유명하고, 또 태국의 송크란 축제는 물을 주제로 한 축제고요. 홍콩의 총차오 빵 축제는 빵을 주제로 한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뉴질랜드 퀸스타운 겨울 축제는 다른 데가 여름일 때 겨울에 그 축제를 진행하기 때문에 어떤 차별화와 독특함이 있는 그런 경우고, 그 몽골 문화를 주제로 한 나담 축제, 그리고 스페인의 이 토마토 축제는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죠. 예를 들어서 이 토마토 생산이 굉장히 많이 돼서 가격이 폭락하니까 농민들이 시 당국에 항의하기 위해서 토마토를 던진 거가 유래가 돼서 지금의 토마토 축제가 됐죠. 독일의 옥토버 페스트, 맥주를 주제로 한 축제도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유명한 축제고요. 멕시코의 세르반티노 축제는 돈키호테가 주제가 된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요즘 이제 커피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지만 하와이의 코나 커피를 주제로 한 하와이에서의 축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타크로스가 발원됐다고 알려진 그 로바니에 핀란드죠. 여기 축제 이렇게까지 세계적으로 알려진 뭐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색다른 축제를 통해서 여행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크루즈 관광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크루즈는 두 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그 테마 관광 상품이 크루즈라는 거고요. 크루즈 관광객은 다른 관광 상품들이 한 번 관광을 하면 관광의 주제를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크루즈 경우는 소위 리피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크루즈를 여행한 사람은 계속해서 크루즈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크루즈의 다른 특징은 뭐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배가 옛날에는 원래 크루즈의 휴시는 그 제트 비행기가 나오기 전에 그 유럽과 미국을 운항했던 그 배에서 출발된 건데 제트기가 나오면서 그게 지금의 크루즈로 변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크루즈의 특징은 숙박과 교통이 묶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따라서 이 크루즈 상품은 크루즈 자체가 목적지입니다. 이 크루즈가 이동 수단이 아니고 그렇다는 뜻이죠. 그리고 뭐 세계 관광기구에서 향후 가장 인기 있는 관광 상품의 1위로 크루즈 관광 상품을 꼽았습니다. 뭐 이런 걸 반영해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크루즈 관광객이 매년 뭐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어진 그런 크루즈는 옛날에 그 부유층을 대상으로 굉장히 제한된 그런 관광 상품으로 제공이 됐는데 최근에 와서는 크루즈가 굉장히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크루즈 시설은 뭐 예를 들어서 이 크루즈를 타고 뭐 80일 세계 일주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안에 80일을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이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이제 엔터테인먼트 위주의 그런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 뭐 어린이나 뭐 유아 또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의료 서비스나 또 배 안에서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나 그 비즈니스 오피스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죠. 우리나라도 뭐 관광 상품으로 지금 크루즈가 좀 각광을 받고 있고요. 세계적인 경우는 크루즈 3사가 크루즈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카니발이라는 데하고 로얄 카리비안 인터내셔널 또 스타 크루즈라는 데인데 각각 47%, 23%, 1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루즈 관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고 또 대중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크루즈 현사협회 CLIA라는 협회 소속사들이 전 세계 크루즈 시장의 97% 거의 100%를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에서 보다시피 미국, 유럽, 아시아를 불문하고 2010년에서 2015년까지 굉장히 크게 시장이 커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특히 2020년까지는 그 숫자가 거의 배 이상으로 시장이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대서양을 횡단하는 그런 교통수단에서 크루즈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크루즈 시장은 유럽 시장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은 크루즈 시장에서 가장 큰 것은 미국, 카나다, 북미 시장이죠. 그리고 그 지역도 카리비안 주변을 순항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가장 많습니다. 크루즈도 리버, 미시시피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연안이나 오션 크루즈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주 관광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주 관광은 뭐 아직 그 실현 단계는 아니고요. 일부 극히 부시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주선을 타고 뭐 예를 들어서 달이나 별나라로 가는 그런 관광 상품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요즘 이제 천체 관찰들이 좀 우주 관광 일원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영화나 공상 만화에서 많이 보여지는 그 우주 터미널, 또 우주 호텔 이런 것들은 현재 거의 실현 단계에 와 있습니다. 또 스페인의 그 바르셀로나에 본사를 둔 그 민간 회사 갤럭시 스위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우주 관광 호텔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게 실현이 되는 경우에 투숙객들이 80분 동안에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18차례 그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기획하고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뭐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는 그 우주복, 벨크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중력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 스파이더맨처럼 움직이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게 관광 상품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뭐 실현도 안 되고 있지만 조만간 실현이 된다고 해도 그 금액이 굉장히 비싸서 일반인이 활용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스페인에서 기획하고 있는 우주관광 상품은 조종사 1명하고 관광자 4명이 탑승하게 돼 있고, 실제로 이 우주에 진입하거나 빠져나올 때 상당한 중력을 느끼게 되는데, 그래도 전문 우주인들이 느끼는 것보다는 굉장히 그 절반 이하로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상품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뭐 엔진도 지금 하이브리드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비행기가 제트 엔진인데 비해서 우주선은 로켓 엔진을 겸할 수가 있고, 우주 그 터미널까지 갔다 오는데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 돈 약 2억 5천만 원이면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현재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테마여행의 첫 번째 시간으로 3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축제를 관광상품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안하고, 최근 부상하고 있는 크루즈 상품, 그리고 미래의 관광상품의 총화로 기대가 되고 있는 우주 관광상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